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제14주차 3월 31일에서 4월 4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입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4개월 동안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내란 속에 윤석열이 파면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수구보수 세력과 담합정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보좌파 진영을 배제하고 권력투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란 속에 윤석열 내치지 못하고 공범을 자처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극우 세력까지 껴안고 권력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는 신자유주의 경제 토대 속 양당 독점적 담합 정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합니다. 판사 개인이 사법기관이라는 주장은 이론에 불과하고 진영의 논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공정 수사와 기소를 자행하면서 특권층으로 군림해온 검찰 권력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지금 당장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대통령 입후보 40세 기준 폐지,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론 살피며 3개월 이상 윤석열 파면을 지연시켰습니다. 옥상옥 헌법재판소는 이제 폐기해야 할 때입니다. 가구당 평균 재산이 2배 이상 국가에 헌납하는 등 고위공직자 임명재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분야입니다. 대중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1분기 성장이 마이너스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민 소득 감소, 생활 물가 인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산불 등 재난은 추경이 아니라 조세에 기반해 예비비 예산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14년간 한미 FTA 통한 미국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 무역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고관세 압박으로 국내 재벌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미국 현지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이나 이전에 힘의 관계 속에서 미국은 이득을 얻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AI 등 기술 개발은 인력, 예산, 시설 등 기술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역량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가 선진 정시라고 하지만 투기적 거래를 통한 약탈이 강화될 것입니다. 229조 원 거래 규모 이커머스 플랫폼의 약탈과 먹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 대주주들 상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입니다. 송전망, 송전탑이 지나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토지주택에 대한 권리 행사와 건강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비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고 이기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지하 교통망 건설은 도시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재난재해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사와 학생에게 정치를 배제시키고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반민주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대생 복귀와 일부 수업 거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영역인 교육과 의료를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폐기합니다. 공영방송 역시 권력에 출석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이 말로만 마약과의 전쟁을 떠들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게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산재 사망률 세계 최고 수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같이 노동자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야말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산불 예방이나 진화 이전에 산불 발생과 장기 대형 산불에 대한 산림청과 산림정책에 대한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토건국가와 글로벌 대기업이 공모해버리는 화석 연료를 이용한 성장은 환경을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국제 분야입니다. 이제서야 미국을 향해 영원한 적도방도 없다고 외치는 수구보수 자본 언론의 모습을 봅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에 국민 성금을 넘어서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국전쟁 등 어려운 시기에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원받았던 그 역사를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14주차 주간 정세 동향이었습니다.